네, 전국에 계신 ABO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조윤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리액션들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리더님들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셨어요? 저희 불과 오늘 아침에 만나 뵀죠. 1부 때 만나 뵙고 그리고 오늘 다시 2부로 돌아왔는데요. 1부에 뭐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1번 뭐였죠? 체력 단련. 네, 체력 단련. 2번 책 읽기. 네, 3번 CD 듣기. 4번 미팅 참석. 5번 제품 애용. 네, 저희가 1번부터 5번까지를 또 이면지 리더님께서 정말 명쾌하고 정말 섬세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풀어주셨어요. 너무나도 기대되는 2부의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먼저 저희가 2부 순서 그 리더님 모시기 전에 또 정말 리더님 이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주신 또 정말 저희에게는 하늘 같은 스승님 계시죠. 네, 리더님 만나볼 때 저희 지금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열화 같은 기립박수로 리더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리치와 제이 창업자님 두 분의 가르침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평생 사명으로 믿고 오늘까지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재정적, 시간적 자유인이 되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건강 홍보대사, 뉴트라이트 글로벌 최초의 홍보대사, 그리고 글로벌 파워 5 홍보대사, 또 글로벌 최초로 MA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 중에 최초의 아이언맨 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사단법인 사랑의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MA 미래재단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리더십. 저희 부부의 닉네임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며 둘째, 전 세계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아메이는 윈윈 게임이며 아름다운 평생 사명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안녕하십니까, 김일두입니다. 굿 이브닝. 오늘 오전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 오전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파워! 컴패션! 네, 자세 됐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직도 체력 단련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을 하면 우리가 끝을 내는 거. 제가 오늘 오후에 또 이게 새로운 메달, 철인삼종 완주 메달을 달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피니셔라고 써 있어요. 뭐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낸다. 완주한다. 여러분께서 MA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을 보고 시작하셨으면 이걸 제대로 해서 끝을 내는데 내가 끝내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경기에서 마라톤도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면서 코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페이스메이커를 쫓아가는 식으로 가면 완주하는데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완주를 못해요. 10km도 오버페이스하면 완주 못하고 심지어 100m도 오버페이스 완주 못합니다. 제가 MA를 33년째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MA 비즈니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본 분들이 정확하게 선배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선배들의 많은 시행착오와 거기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해내는 것이에요. Learn by mistake. 우리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 실수한 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 여기 한국아메이가 내년에 30주년이 됩니다. 한국아메이 30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가 30년을 경험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성공 스텝, 성장을 위한 성장 스텝. 우리 MA 비즈니스는 사명서 논문에서도 있듯이 이것은 불멸의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가다가 몇 년 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불멸의 자유기업 시스템. MA가 61주년 되고 아메이가 30주년이 되지만 한국 아메이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현역으로 평생 즐겁게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각오가 필요하죠.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성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습관이에요. 오전에 우리 이면주 리더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또 오후 시간에는 나머지 우리 행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just do it, just do 10core until your lifelong. 하늘 가는 그날까지 해낼 수 있는 일.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MA 비즈니스를 33년 전에 만나서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수영을 하고 어김없이 조깅을 하고 왔어요. 여기 보면 완주 메달이 있습니다. 이 완주 메달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언맨 갈 적에 그때 굉장히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힘들었어요. 3.8km 바다 수영을 하고 180.2km 사이클을 타고 마라톤 41고를 뛰는데 한 30km 지점 가서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들겠어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이게 14시간 가까이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 희망과 같은 달빛과 같은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현수막이. Winner
never quit. quitter never win. just finish it.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완주할 수 없다. 당신은 이미 챔피언이다. Never give up. Go for it. 이걸 보고 힘이 나서 간 거예요. 한번 완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든지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거. 제가 그런 마음으로 MA를 10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 10코어를 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몬드도 아니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를 성취하고 저희 그룹의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를 위시해서 많은 리더들이 탄생하고 저희가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MA는 쉽지 않지만 very simple. just do 10코어. 10코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면주류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해오고 있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MA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고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가 없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채팅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런 때는 어떻게 해요? 안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걱정만 해요. 그런 건 당연히 각오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폭풍도 만나고 또 폭우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간 길을 묵묵히 어려운 역경을 처했을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가는 거예요. 팀 석세스. 제가 이건 작년 6월 달에 뛴 고성 아이언맨 대회 70.3 대회. 제가 세 종목을 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수영을 하고 우리 또 리더가 자전거를 타고 작년에도 제가 수영을 하고 우리 임원일 리더가 사이클 타고 우리 손수민 리더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같이 합작으로 이 완주 메달을 받은 거예요. 합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세 종목도 할 수 있지만 수영한 사람, 사이클 탄 사람, 달리기 한 사람. 더불어 함께하는 솔리스트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내 시간과 노력을 지렛대 원리를 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배우는 비즈니스이 MA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지렛대 원리로 시간적인 부자가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팀워크를 통해서 팀 스피릿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 프렌드 리치. 난 너무나 감사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100시간에 할 거를 100명이 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지렛대 올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기초가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습관에 달려있어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스폰서님은 저의 코치고 스승이고 우리 리치와 제이가 멘토고 우리 스폰서님이 멘토듯이 정말 하늘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선배를 MA에서 만났다는 것이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수배들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아메이에 30년 전에 한국아메이가 시작돼서 많은 리더들이 탄생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세제 5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확고한 믿음 그 위대한 힘.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 위대한 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했고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 헬핑 피플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재정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것을 다 갖춰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여 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Compassionate Capitalism. Compassion, our mission. 그럼 한번 해볼까요? Compassion, our mission.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쉽게 돈 버는 갔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또 딴 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삶을 정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사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고 들으셔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키는 진정한 자연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5! 우리 모두 컴패션 아웃! 축하합니다.
네, 컴패션 our mission. 네, 정말 저희에게 정말 인생의 사명을 주신 리더님이시죠. 네, 다음 저희가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리더님들 기억 다시 하고 계신가요? 6번부터 저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6번? 네, 소비자 관리 맞습니다. 애용자 관리죠. 그 다음에 7번? 사업 설명. 8번? 네, 상담. 너무 중요하죠. 네, 9번? 신뢰 쌓기. 10번 마지막으로요? 네,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제가 임현주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그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더님, 저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더 많이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 사업 기회를 많이 알려줘요. 어떻게요? 만날 수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리더님께서 정말 많은 팁을 갖고 계십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2부의 시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임현주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임현주입니다. 리더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네. 아침에도 공부하고 또 밤에도 공부하고 정말 우린 주경야독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 시간을 이어서 잠깐 복습하고 뒤에 행동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거 우리 배움의 과정이 있었죠. 그거 볼까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읽는데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읽고 반드시 요약하고 발표하라. 세 번째 CD 파일들 들을 때 이것도 요약하고 네 가지 영역 성공자의 스토리, 그 다음에 회사, 제품, 그리고 시대 공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반드시 적어라. 그리고 발표하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미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명이서도 반드시 하고 내 사업의 관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와도 나는 미팅한다. 그러니까 요리 미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오면요. 그냥 그 재료로 요리하셔가지고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평소에 좀 갖다 주고 좀 이렇게 관계 맺고 싶었던 분들 있으시면 내가 맛있는 거 했는데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와도 나의 미팅 관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켜낸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용하라. 그래서 어떻게 애용할지 계획도 잡으시고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좀 꼭 하시고 초이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것이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끝나시잖아요.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용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함께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치약 하나를 좋아 이렇게 말하기도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들은 어떻게 자기 제품을 어필할까요? 네, 뉴욕 경영대학교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쓴 플랫폼 제국의 미래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사업의 오너인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을 설득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설득해야지만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는 거죠. 그거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설득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뇌를 설득해야 됩니다. 합리성. 그래서 가성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여러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1년간 연회비가 $119,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만 원 정도 내는 프라임 회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쇼핑몰에 연회비 13만 원 내고 가입하실 분 거의 없으시죠? 맞아요. 너무 비싸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연회비 119달러를 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억 5천만 명이 있답니다. 1억 5천.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3배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마존은 이 프라임 회원들에게 정말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검색하실 때 검색 피로라는 게 있지 않나요? 아, 이렇게 뭘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지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프라임 회원들에게 아마존은 내가 그냥 봄 세타 이렇게 검색하면 너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막 이러면서 좋은 브랜드나 나의 그동안의 소비 습관 이런 거 봐가지고 적정 가격대 그리고 좋은 아주 비싼 제품을 아주 싸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거 이렇게 싸게 어떻게 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야 그거 회비 나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회비를 13만 원 낸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있으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거를 정말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오시면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가 이렇게 매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는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코스트코 본사에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데 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대처제표 만들어 보면 기업 실적을 해보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익이 났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뒤져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회비 수입이랍니다. 코스트코는 회비 내잖아요. 연회비 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그 수익률? 여러분 한 20% 났을까요? 50%? 70%? 80%?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112%입니다. 와, 여러분 회비 수입이 그렇게 우리 아메도 회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비 내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이익이 더 많으니까 회비를 내는데 그 수익률이 112%.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비 내고 누가 거기 가서 쇼핑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뇌를 설득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쇼핑을 한다. 지갑을 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를 설득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관계를 설득하면 지갑을 엽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인스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좀 사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 언니가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같이 제품 써볼까? 이런 게 전부 다 관계를 설득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많이 올려놓지 않나요? 이렇게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미지는 없잖아요. 다 좀 있어 보이는 거. 막 집은 막 다 폭탄이어도 그 인스타는 구상하게 막 커피 한 잔 사고 있는 이런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되게 있어 보이고 좀 관계 맺고 싶어 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좋아요를 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광고를 하면 이렇게 좀 그 매출도가 진짜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저 관계를 설득한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희 남편이에요. 예, 저희 남편이 제가 사는 남학이란 신도시에서 죽집을 가는데 본죽만 간대요. 자기는 본죽만 간대. 그래서 제가 여보 왜 거기만 가?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친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친절한 게 뭐야? 그랬더니요. 세상에 바빠도 웃으시고 팔이 날려도 웃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가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 맛있어 뭐 양을 많이 줘 뭐 이런 양질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 아저씨가 웃어서 거길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메이 이 제품 같이 애용하는 사람들 만들 때 여러분은 어디에만 어필하시나요? 내가 하니까 좀 내 말 좀 들어주지. 이건 뭐예요? 관계만 어필하는 거고요. 이거 있잖아 한 통 사면은 20통으로 희석이 되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가격을 막 따져주고 있으면 그건 어디예요? 합리적인 거. 이 뇌에만 어필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설득해야지만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제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가성비 얘기만 자꾸 하고 다니는 게 아닌지, 혹은 나는 관계십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자꾸 내 관계에만 어필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다 어필해야 되냐면 좀 약간 묘한데요, 여러분. 예.
생식기에다가 어필하는, 이게 명품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우리 딸이 있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지질이네 못 사는 집에다 결혼시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막 조성봉 리더님처럼 막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사돈을? 그리고 좀 있는 데랑 이렇게 맺고 싶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동물들도 수컷들은 막 이렇게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멋있고 그런 것처럼 있어 보여야지만 짝짓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좀 좋은 거 쓰고 좀 있어 보이는, 이 정도는 좀 하고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어필을 해야지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를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어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인 어떤 욕망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수준이 굉장히 높다. 여기 지금 이 마케팅 수업이. 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리바이스하고 갭이 있어요. 여러분 리바이스 갭 뭐 파는데요? 네, 청바지, 그렇지, 캐주얼. 그런데 갭 사장님이 리바이스를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리바이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높아갖고 갭이 이게 안 따라잡아줘.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잡지, 막 명품 잡지에다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매장에 오셨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품격 있는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면 좀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갭 사장님이요, 명품 매장처럼 갭 매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 어디 많이 이렇게 좀 떠올 수 있을까요? 루이비통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가방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지, 몇 개 없어. 거기는 한 3개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도 팔려. 그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 없는데 여러분 캐주얼 매장 가시면 옷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지, 많아. 막 이렇게 엎어놓고 막, 그죠? 그래서 매장을 이렇게 옷 몇 개밖에 안 갖다 놓고 입어보려면 막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명품 매장에서 이렇게 대우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갭 매장의 이 매출이 리바이스를 이렇게 추월한 거예요. 그래서 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눈여겨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어디서 사죠? 대리점 같은 데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을 가서 사는 편이죠. 그래야 뭐 이렇게 좀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부 다 인터넷에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하면 아이폰을 명품에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갭이 리바이스를 뛰어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갭 사장님을 애플의 이사로 영입합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애플이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매장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놀랐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인터넷으로 해야지만 저 싸게 팔 수 있는데 매장을 하면은 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매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뉴욕 5번가 맨하탄 5번가 에르메스 옆에다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르메스가 뭐예요? 제일 비싼 명품이잖아. 그 옆에다가 이런 가게를 여는 거예요. 매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매장에 딱 들어오면 왠지 선택받은 사람 같아. 막 엄청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저기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지,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냥 장갑 끼고 봐야 돼. 이렇게 지문 묻을까 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폰 워치, 이렇게 아이워치 이렇게 가방에 내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으면 울리는지 모르는데 내가 딱 시계 딱 끼고 있으면 이렇게 왔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아이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요, 정말 이렇게 그냥 딱 보시면은 한 3,000원짜리 전자시계예요, 진짜. 딱 전자시계라면 3,000원짜리. 그런데 그 줄이 에르메스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한 200만 원 줘야지 사요. 근데 어때요?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이 애플이 명품 전략을 쓰면서 타격을 받은 회사는 삼성이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가 타격을 받았을까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방, 그런 시계, 뭐 이런 걸 파는 회사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애플을 소비할까? 그 명품 가방을 살까? 그 시계를 살까? 애플 여러 가지 이렇게 살까? 애플워치를 살까? 이렇게 할 때 애플워치로 넘어간다는 거죠. 삼성은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다. 근데 어떤 걸로? 스마트폰 성능으로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뇌리에 애플은 명품이다.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이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한 34% 정도 되지만 이익률은 1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은 전 세계의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익률이 79%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아이폰을 쓴다는 건 굉장히 있는 거 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 좀 있어. 나 이 정도는 해.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 안 오시죠? 요즘 중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네. 에어팟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귀에 끼는 이렇게 이어폰인데 여러분 그게 38만 원? 네. 근데 그거를 중학생들이 다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이렇게 끼고 그 아이들의 소망이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줄 잘라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나는 그 이어폰이 아시죠? 예. 그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갔다 오는 게 꿈이래요. 그걸 끼고 엄마 차를 타면 안 돼. 이걸 끼고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야 돼. 그리고 나 이런 거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꿈이래요. 그래갖고 저희 파트너 리더님 딸내미가 엄마 이거 공동구매 9만 원에 한대. 그러니까 38만 원짜리 9만 원에 하니까 막 엄마 막 빨리 사라고 샀거든요. 샀더니 뭐가 온지 아세요? 케이스만 왔어. 케이스만. 그거 넣는 케이스가 9만 원이야. 진짜 여러분 뭐 우리가 명품 가방 사는 거랑 애들이 그거 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메이 우리 이 사랑하는 제품을 어디에다 어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너무 뇌만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가슴에 이 관계망만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이 명품 전략은 어떻게 한번 써보셨나요? 우리가 뉴트럴라이트나 그리고 우리 스카이 청정기나 우리 아티스트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비싸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막 코로나 터지니까 그래도 청정기 제일 좋은 거 써야지 막 이런 거랑 또 영양제 비싸 이러다가 비타민C 좋은 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네, 아메이 우리 브랜드를 쓰는 것은 정말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시장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이 애용자들을 만드는 일이 내가 아는 방식만, 내가 편안한 방식만, 나를 설득한 방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마케팅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전략은 어디에서 좀 막혀 있었지? 난 이건 잘 못하네. 조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애용자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사업의 이 부의 원천은 광고 유통에 있는 돈인데 여러분 광고 유통에 있는 돈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가 2007년에 신문 구독률이 70%였답니다. 70%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아침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70%에게 똑같은 생각에 인쇄된 내용을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신문 구독률 10%입니다. 그러면 그런 미디어를 통한 공식적인 어떤 매체를 통한 광고가 지금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 광고가? 유튜브요? 네, 그렇죠. 유튜브로 막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트는데 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광고 딱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스킵 이거 하고 계시죠? 스킵 막 빨리 이렇게 건너뛰기 이렇게 누르고 심지어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광고 안 보는데 돈 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자, 그러면 광고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죠. 우리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광고가 어디로 간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광고가 지금 경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일 좀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캐리 텔레비전이잖아요. 이 캐리 언니 다들 아시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캐리 텔레비전은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작은 3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언니가 막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뚫어져라 구경하다가 엄마 나 저거 사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러면 막 사줘야 되는 그런 무서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고 방송인데 아이들이 이거 유아 프로그램인 줄 알고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 인형이나 캐릭터를 갖고 놀아주고 또 언니가 입는 옷이 예쁘고 막 이러면 그게 광고가 되는데요. 저 방송이 사실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여러분 매출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1년 매출이요. 놀라지 마세요. 14만 원이었답니다. 1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14만 원치밖에 못 팔았다고요.
자, 여러분 내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는데 14만 원밖에 못 쓰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거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들이 일단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근데 저게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요. 유치원을 타고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너 어제 캐리 언니 갖고 노는 장난감 봤어? 나 그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캐리 언니 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캐리 언니가 누구야? 이러면 너 캐리도 모르니? 아, 너 정말 너랑 말 안 통한다. 이렇게 딸을 딱 시키면 바로 집에 와서 엄마 캐리가 누구야? 나 오늘 왕따 당했어. 이러면 또 엄마들이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져가지고 예, 지금 매출 30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저렇게 경험하는 걸 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팬클럽까지 아주 난리가 났죠. 예. 그러면 우리도 광고와 유통에 있는 돈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말도 잘 못하고 그죠? 넉살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게 참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그냥 먹이기만 하고 끝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홈미팅 하는 사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냄비 나와 있고 인덕션 나와 있고 간장 나와 있고 또 뭐 있어요? 식용유 나와 있고 소금 나와 있고 막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엎어놓고 막 홈미팅을 하면 한 2~3시간 와서 막 먹고 놀고 막 체험하잖아요. 와보면 청정기 돌아가고 있고 뭐 정수기 있고. 여러분 우리 집이 끝내주는 스튜디오라는 거죠. 심지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보고 맛보고 써보고 할 수 있는 내 광고 스튜디오. 캐리 스튜디오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카페 사진인데요. 나는 요리도 구질구질하고 막 사람들 오는 거 싫어 이러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깔끔하게 차 마시면서 사업 설명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막 가방에다가 막 커피도 넣고 뭐도 넣고 막 다 꺼내갖고 주섬주섬 막 이렇게 막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막 친구가 너 그런 거 다 들고 다니니?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경험시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홈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집이 라이브 이 스튜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광고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죠. 그냥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같이 놀고 밥 먹고 다음에 또 올게 이렇게 말하죠. 왜 다음에 오죠? 그렇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 예.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2~3시간 엄청난 광고에 노출돼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홈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인스타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재밌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용자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이 뇌도 설득하고 관계망도 설득하고 또 있어 보이는 명품 전략도 쓰고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곳이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이고 근데 저는 집 치우기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좀 보니까 많이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좀 버리라고. 안 쓰는 거 좀 버려야 돼요. 막 다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시면 방에 다 쑤셔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 잠궈. 그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면 반칙이야. 이렇게 다 하시고 그다음에 거실하고 우리 요리하는 부엌하고 또 우리 화장실 와서 이렇게 좀 손도 씻고 해야 되니까 거기만 좀 깨끗하게 치우시고요. 베란다까지 안 치워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로 쓸 수 있는 요 공간에서만 놀아 이렇게 하면서 내 스튜디오로 집에서 홈미팅을 하시면 이런 라이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 나왔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 패키지가 정말 너무 예뻐서 진짜 하나 갖고 싶다. 이렇게 안 쓰는 거여도 막 저 색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예쁘다 이랬는데요. 우리 리더님들이 막 그거 가지고 인스타에 막 자기 막 화장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못생긴 기 저런 걸 올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화장품 너무 예쁜데 우리 리더님들 그냥 저도 미모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얼굴 막 이렇게 올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정말로 예쁜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요 안 봐요. 진짜 광고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고 애쓰고 있으면요 야 너 뭐 하더라 이러면서 봐요. 왜냐면 나랑 친하잖아요. 인스타에 계신 분들은 나랑 좋아요 막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뭐 이렇게 바르더라 그거 진짜 색깔 예쁘더라 이러면서 그걸 본다니까요. 여러분 광고는
봐야 됩니다.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험해 볼 수 있고 좋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스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제품 쓰고 있는 모습, 바르고 있는 모습, 먹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광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팅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광고 컨셉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이든 집에 있든 홈미팅이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를 좋아하는 그 관계망을 통해서 번져나갈 수 있게 하면 정말 애용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1대1로 가서 만나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제 7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글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아메이 틈새 전략. 자, 여러분 이 틈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요즘 기업들을 좀 보면 이 마켓컬리라는 데가 있죠. 여러분 진짜 요즘에 집에서 요리 진짜 많이 하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근데 요리를 하려면 그 전에 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메뉴를 선택하고 또 장보러 갔다 와야 되고 또 손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귀찮은 게 뭐야? 알고 했더니요. 이거 장보러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이 있어.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딱 귀찮아. 장보러 가는 게. 그러면 왜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막 그래요. 막 고르고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장 봐줄게. 이렇게 마켓컬리죠. 여러분 대신 장을 봐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기존 마트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여서 안 간다가 아니라요. 이미 이랬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유통에 대한 일을 할 때,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때요. 내가 이마트처럼 막 이렇게 건물을 막 전국에 막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직원을 뽑고, 또 뭐 제품을 막 가지고 있고, 이게 옛날 방식의 경쟁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이 마켓컬리가 전국에 300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도 갖고 있지, 막 그렇게까지 막 고용하지 않고, 그리고 막 물건도 막 예쁘게 진열하는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는데 지금 기존 마트들이 문 닫고 있잖아요. 이마트 막 문 닫고 있고, 광주 상무지구 이마트 문 닫았어요. 2달 전에. 막 팔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의 어떤 질서가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그 질서를 이렇게 엎을 때 혹은 권력 이동할 때 부의 이동이 똑같이 막 돈은 돈대로 붙고 막 직원도 직원대로 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틈새 하나만 공략을 해도 기존의 시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더 좀 재밌는 얘기를 보면 이 집카라는 서비스가 뭐냐면 차량 공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공유 아시죠? 내 자전거 아닌데 여기서 타고 또 그냥 채워놓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타고 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가 그래요. 저런 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차를 운전한다는 건 사실 차를 소유해야 돼요. 근데 차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 돈이.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운전 막 다니기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고 나는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 내에서 다 운전을 이렇게 차를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떨까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이고 3년이면 360인데 3년에 차 한 번 바꾸려고 그러면은 소나타 한 대도 한 3천만 원 하는데 그거를 3년에 또 한 번 바꾸고 360만 원하고 3천만 원 비교하시면 어때요? 360만 원 내고 내가 이렇게 동네에서 차 쓰는 거 편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보험료도 안 나가고 유지비도 안 나가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밀레니얼들이 차를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우리나라 GM대우 군산에 있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으로 넘어가고 소유하는 자동차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기존에 차를 만드는 회사랑 맞짱을 뜨려면 막 자동차 막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맞짱이 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량 공유 시스템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맞짱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회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메이 틈새가 그럼 어떤 데에서 있냐? 이런 제품 우리 글리스터 쓰고 싶잖아요. 치약 정말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보통 이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러죠. 검색한다. 사업자 찾는다. 주변에 아메한 사람 없냐? 막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지고 저 사고 싶어요. 갖다 줘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는다. 돈 준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11년 전에
정말 제가 목포 이사 갔더니 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검색도 안 해. 누구 없나? 이러고 갖다 줘요. 이렇게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딱 여기 갖다 줘야 하시는 분들 그냥 가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쓰고 있는 분들한테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목포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원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메이를 아시는 분들,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 아메이의 사업 설명, 어떻게 하면 현금을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많이 사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도 이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제가 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꼭 설명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였다니까요. 치킨 맛있지, 피자 맛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싹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설명도 막 해주고, 언니 왜 그런 거 해? 이러면 그런 게 먼저 설명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럼 똑같이 갖다 줘요를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쓰면 어떻게 되는데 현금을 받아? 그럼 너가 안 갖다 줄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내가 갖다 줄게. 내가 서비스는 해줄 수 있지만 네가 네 회원번호로 권리를 찾는 거야.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회원가입을 하시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 드시죠? 이면주 리더님 사업 11년 한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맞짱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렇게 말도 잘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 시장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널려있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또 이 3월달 되면 또 막 미갱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갱신 기간이잖아요. 갱신 안에서 막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열정적으로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 캐시백이랑 이 사업의 플랜을 알려준다 그러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왜냐하면 지금 제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기존에 잘 쓰고 계신 분들한테 아메이가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던 아메이의 틈새고요. 이미 있는 아메이 시장에 있었던 틈새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로. 왜? 이런 설명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다 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이 뭐고, 이 안에 있는 기회가 돈이 어떤 거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메이 기회가 있죠. 예. 그렇죠. 유통에 이렇게 기회가 있고, 공정 배분을 하고 이게 윈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아는 마케팅, 우리 유통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112 플랜 설명해주면서 위에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노력순이고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아메이 기회고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을 바꾸는 미세한 차이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아메이를 들으면 여행 간다 그러면 그게 삘이 빡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뭔 소리야, 난 그거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죠. 우리 성영주 리더님도 저 여행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15만 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들 학원비만 있으면 돼요. 막 이렇게 우리 오영원 리더에서 여행 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광팬 현상,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뱅크랑 K뱅크를 비교한 건데요. 원래 K뱅크가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은행입니다. 근데 K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수를 보세요. 카카오뱅크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요. 카카오뱅크가 훨씬 많이 가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카드 캐릭터가 귀엽다. 저 카드 갖고 싶어서 거래은행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남편이 은행을 다니신다거나 자녀분이 은행 다니시면 진짜 기겁할 일이 아니에요? 은행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고 저 카드에 그려져 있는 저 캐릭터가 귀여워서 주거래은행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 업무랑 상관이 없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이런 현상을 이 엠프라맹스, 광팬 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메이에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올해 나트랑 가죠. 우리 애들 데리고 막 여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리더님들 중에 난 여행 가려고 간장도 바꿔 먹고 아메이에서 음식물 쓰레기통도 다 바꾸고 아메이에서 걸레도 아메이를 껐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빠졌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안 이상해요? 캐릭터 귀여워서 주거래은행 옮기는 거는 괜찮고 내가 애들 데리고 여행 가고 싶어서 막 미치게 열심히 하는 건 이상해요? 아니죠. 네, 여러분, 진짜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말 여행 가고 싶어서 브랜드 체인지하고 막 제품 바꿔 쓰고 미치게 다른 사람한테 막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낫다 진짜. 캐릭터 귀여운 그 카드 받으면 돈이나 더 쓰지, 그죠? 여러분 아메이에서 제품 바꿔 쓰고 여행 가면 아이들한테 진짜 너무 보상해줘 좋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본질과 상관없어 보이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사업으로 연결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여행에 안 꽂혔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진짜 확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세한 차이들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이 있어요. 이게 여기 딱 코치와의 소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까 그 감성 지능을 높이는데 코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성공 지능을 높이는 데는 혼자 안 된다. 자, 그럼 누구랑 해야 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랑 하는가가. 자, 여러분 나한테 그 사업 전달하신 개찐도찐 그 같은 퍼센트 옆집 언니 있죠? 그분하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성공한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리더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좀 초기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이렇게 내 스폰서 아닌데 되게 잘하는 리더님이 있어요. 그러면 가고 리더님 뭐 레시피 좀 뭐 이러면서 막 어떻게 홈미팅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님 입장에서 되게 말 안 해주기도 힘들고 해주기도 힘들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좋게 얘기했는데 자기 스폰서랑 막 비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리더님들하고 상담할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무슨 내용을 상담하냐 했을 때 아메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담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분들 중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물어봐.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물어봐야지 막 이러다가 비즈니스 타이밍을 놓쳐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에요. 오랫동안 사업하신 리더님들의 그 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사람 관심 없어 막 이렇게 되지만 스폰서가 보기에는 계속 이상한 질문 막 계속 하는 게 관심 많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을 계속 하지. 근데 우리 초보 리더님들 입장에서는 제 안티야 이렇게 되는데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괜찮은 질문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스폰서님이랑 얘기하시고요. 뭐 부부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고부 갈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담하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거 스폰서님과 같이 이야기하시고요. 얼마나 자주 하냐.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바뀌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방향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만나러 가기 전에도 스폰서에게 물어보고 만나고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피드백을 못 해줬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비싸.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나도 비싸다고 생각해. 내가 말을 못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스폰서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걔는 비싸서 못 쓴대요. 난 참고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스폰서님과 얘기하시면 굉장한 노하우와 멘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 상담해야 된다고? 모든 스텝마다 스폰서님하고 접속만 될 수 있다면 카톡이든 뭐든 요즘 너무 연결이 잘 되니까 이렇게 좀 접속하셔서 스폰서님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9번째는 이 신뢰 쌓기인데요. 여러분, 신뢰를 왜 쌓는 거죠? 관계를 왜 만들려는 거죠? 그렇죠. 이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고 또 그분의 꿈을 도와드리고 싶고 함께 내가 본 비전을 같이 나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신뢰 쌓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호감을 느끼는 것은 이 뇌의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좌우하는 뇌가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편해진대요. 저는 무섭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충류로 가버린대요. 그래갖고 공격 아니면 나 너 싫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몰라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일단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퀴 미팅하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정말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관계도 좋고 또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성의 뇌 심피질이 이렇게 이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나의 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같은 사람이 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남편 혼자 보는데 너무 불안해 이런 얘기를 내 얘기를 하면 그 같이 내가 후원하고 싶었던 엄마도 나도 사실은 그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기 얘기를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은 야 너는 뭐 나는 안 힘들어? 막 이렇게 이런 게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아직 관계를 못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뢰 쌓기는 변형계, 이 포유류에 대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친해지셔야지 신뢰 쌓기가 조금 쉽고요. 그래 감정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비전이든 꿈이든 미래 준비든 아이들의 꿈이든 이런 것들이 좀 합해져서 이 사업을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돈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 팀과 대의와 신념을 위해 일하는 팀 이게 언제 이게 진가가 바로 딱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잘 안 되고 힘들 때 돈만 바라는 전문가 팀들은요 돈 더 많이 준다는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대의와 신념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같이 버팁니다. 왜? 같이 믿고 있는 게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Y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주먹구구를 하고 있지 않나. 조금 심리학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신뢰를 쌓은 것이 허투루 새지 않고 좀 이렇게 잘 담아졌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세상에 어때요? 진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진짜 스마트하게 빨리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막 쌍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아, 못 만나서 안 됐어요. 멀리 살고 있어서 안 됐어.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퀸 미팅까지 그 맛보는 거가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어제 퀸 미팅 보면서 막 같이 막 울고 막 감동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미팅장이 있어야지만 원래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본사에서 너무 좋은 공식 교육을 계속 라이브로 지금 매일매일 주중에 매일매일 2시에 강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폰서가 멀어서 안 가르쳐줬는데 이런 게 할 때가 아니에요. 뒤져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막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모션 이 멋진 드라이기 우리 스폰서님이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체킹하고 매일매일 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진짜 이 10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피로감이 좀 있어요. 다 하는 건데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 하는 건데 진짜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또 굉장히 진부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컨셉을 정말 옛날 방식으로 잡고 있지 않은가? 어떤 고정관념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핀이 안 되고 저 사람 핀이 되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근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든 3%가 가든 똑같이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유념해서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희가 이제 이 질문 막 올라오는 질문 있잖아요. 같이 한번 나눔을 해볼 거거든요. 우리 조 PD 조윤아 리더님 모시고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리더님 박수 좀.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네, 저희 의자 준비됐나요? 네. 네. 리더님들 너무 강의 잘 들으셨죠? 저는 저기 뒤에서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쪽집게 강의. 저희 수능하는 약간 수험생 분위기였어요. 그래요? 네. 저희 같이 앉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토크쇼 할 텐데요. 네. 살짝 할까요? 네. 저는요 이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사실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요 이제 탱커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더님들께서 또 이면주 리더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리더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질문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더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자기 언제 행복해? 이 얘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리더님 언제 행복하세요? 저요? 저 책 볼 때 진짜 행복해요. 진짜? 네. 저랑 완전 반대. 좀 재수인가? 아니 너무 좋아요. 책 볼 때. 네, 좀 충전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기 리더님 강의 들으면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맞아요. 멋있다, 뇌가 섹시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맞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삶이 근데 이게 행동으로 그냥 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게 그냥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이제 수석 다이몬드 되면서 제가 좀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배치를 했는데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게 지금 이 시기에 딱 한 책을 꼭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저희 팀에서 지금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20살에 예, 알았더라면 티나 실리그의 좋았을 책인데요. 제가 있잖아요. 이 책을 사실은 뭐 그냥 20살짜리들 한테 해주는 그냥 이렇게 개똥철학 같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사놓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 책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업가 정신 그 과목에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란 책이 그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그건 20대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사업을 하시는 많은 기업가들이 알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우리 김민기 기자님 얘기하시는 $5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요. 레드클립 얘기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능력이 되면 스탠포드 가서 공부했을 건데 공부를 그것까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책이라도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20살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작가는요? 티나 실리그. 네네네. 다 적으셨죠? 네.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요. 두 쌍둥이 키우시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을 또 걸으셨어요.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는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두 쌍둥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하셨나. 좀 뭐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좀 약간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잘 봐주니까 처음부터 아이들을 봐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에메랄드 됐을 때까지 저희 애들 막 차에 싣고 돌아다녔어요. 진짜 힘들었을 때는 제가 운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일요일 날 CLCC 들으러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4살짜리들 데리고 미팅장 다녔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드림리스트 쓰면 막 이렇게 대회용 꿈 있지 않아요? 뭐 집도 짓고 뭐 남편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대회용 꿈이 있는데요. 저의 대내용 꿈은 뭐였냐면 대회용 꿈 말고 진짜 나 여기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고 싶다 할 때 엄마 돈 없다 이 말 안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해봐 이 말 하는 거. 근데 꼭 그게 자기 진로가 아니어도 내가 해보고 싶어서 엄마 나 해보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애들 4살 때요 팽이 사는 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3,000원짜리 2명이면 6,000원. 그런데 나중에 1년에 3,000만 원짜리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이 어떻게 붙을지. 그렇지. 그때 엄마 돈 없다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또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찾아왔어요. 저녁에 막 7시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었는데 하루는 동진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진이한테 너가 가장 먼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가정여행 가려고 그 다이아몬드 여행 갈 때 우리 아이를 제가 퍼스트에 태우고 갈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목포 시내에서 퍼스트 탄 첫 번째 아이가 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느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엄마들이 맞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이요. 최후의 보루예요. 아이들을 실망하지 않게 이렇게 진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막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 엄마. 저도 정말 그런 엄마 되고 싶네요. 진짜. You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네, 진짜 그런 아이가 만약 자라서요. 엄마 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엄마가 멋있다. 나도 아메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지해 주실 건가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동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메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저희 집에 모이면 엄마들이 다 막 영양소 맞아요. 공부하고 막 공부하고 막 화이트보드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 진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메이 너무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컨페션 다녀온 얘기랑 또 이렇게 이 부가 얼마나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정말
시간과 연동되어 있는 부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줘요. 제가 파이프라인 우화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해요. 아, 그런 게 있어, 엄마? 그리고 제가 그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책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진이가 엄마 나 지금 읽던 책 이거 내려놓고 다 읽으면 이거 읽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이 20살, 20살에 알았다. 그래, 너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15살인데 너 5년 후에 20살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미리 알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엄마는 준비됐는데 이제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저희 애들 요즘에 지가 원하는 학교 간다고 새벽 5시 일어나고 공부하거든요. 신통방통한데요. 아, 역시 꿈이 생기면 애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엄마들 진짜 화이팅 해야 돼요. 엄마가 본보게 돼. 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시대요. 그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왠지 학교를 못 가니까 홈스쿨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메하시는 리더님들은 틈새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럼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 내가 꿈꾸는 그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탱코아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 리더님 30대에 시작했어요. 36살. 그죠. 36살에 시작하셨죠. 저는 20대에 시작을 했는데 20, 30대 분들이 특히 투잡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탱코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팁이나 아니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약간 투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양이 적으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업주부인 분들이 시간이 많냐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분들이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잡이죠. 네, 왜냐하면 뭐 어머니가 부르면 가야 되고 네. 애가 부르면 학교를 가고 막 맞아요.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자기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전업주부였던 분들하고 이 시간을 양을 봤을 때 그 질을 봤을 때 저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봐요.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너 바쁘지 하고 빠져 이렇게 빠져져요. 토요일 일요일도 나 뭐 직장에서 일 있어 그러면 다 빠져지잖아요. 근데 전업주부들은 무슨 시제부터 해서 온데 다 쫓아다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꿈을 위한 우선순위의 시간 확보를 한다라고 마음먹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이즈 받는 리더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원 등록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한 2년, 3년 그래도 일주일에 2번, 3번 시간을 내서 학교를 가고 과제를 하려면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대학원 졸업했다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안에 있는 그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부가 만들어지고 뭐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와도요. 솔직히 그게 1억을 저금하면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모으는 게 더 쉽겠냐? 아니면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저녁 때 시간을 내고 주말에 홈미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9% 네트워크가 지금 10만 원이고 올해 새해견도부터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 달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실은. 그래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좀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달리하면 정말로 시간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런 리더님의 그 팀의 힘의 원천은 뭘까요? 리더님들 팀에 네. 우리 팀이요. 많이 궁금하세요, 정말. 아, 그래요?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게 감사하냐면요. 마음이 같은 거. 그 아까 신념과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저희 김희띠 리더님이 그 만만히 우리 이렇게 파워 오브 5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컨페션도 사실 그 아이들 하나하나 후원하는 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초보 리더님들 6%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선뜻 이렇게 그 컨페션에 있는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10,000원 또 캐시백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아이들 살린다고 10,000원 후원도 하시고 그런 게요. 그게 진짜 막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닌데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게 사업은 내가 막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따뜻한 맞아요. 마음, 그 심장이 공유되고 있어서 심장이 진짜 공유된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제가 더 열심히 뛰자. 내가 진짜 끝까지 뛴다. 맞아요. 우리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막 듣는데 막 갑자기 뭉클뭉클. 그래요. 진짜 김일주 대표 너무 항상 감사해요, 맞아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번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정말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리더님에게 아메이란? 아,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고민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이고 비전이에요, 저는. 희망 없고 비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집에만 있을 때 제 드림 리스트에 자족하며 살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운동화하고 체육복. 아까 그 구멍 날 때까지 입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그것도 못 샀던 거예요. 말하자면 안 산 거죠. 아끼느라고. 그랬는데 아메이 사업 비전을 보고 제가 21가지 리스트를 썼는데 진짜 한 개 빼고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컴패션 이제 50명 후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육복 하나도 지 돈으로 못 사던 아줌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넘어간 거예요. 뭐로?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비전과 희망이 있어서 너무 신나게 해왔고요.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 그냥 믿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리더님을 뵈면서 약간 별명 지어드려도 돼요? 어떤 별명을 임다르크. 임다르크. 네, 너무 좋죠.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지금 서울에 있고 리더님 목포에 계시지만 항상 리더님 생각할 때 저는 안 보이지만 깃발이 항상 목포에 꽂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깃발 있어요. 예, 펄럭펄럭해요. 그래서 예, 저 깃발을 들고 맞아요. 어딘가 계속 가고 계실 것이다. 약간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리더님의 이 열정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와 함께 가는 이 안에서 그 깃발 보고 저희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이렇게 리더님의 노하우를 어디 가서 사실 노하우 안 풀어요. 아시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 아메이만 풀잖아요. 맞아요. 다른 데는 맞아요. 노하우 안 풀잖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노하우 푸신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리더님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노하우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저희 여기 달려왔고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리더님들이 사업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이 안에 열정이 다시 한번 깨우쳐져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다시 동력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1번부터 10번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 탱크와 지키시면서 매일 하루하루 정말 코로나를 이기면서 저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 올 때까지요. 리더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iDoFCA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